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좀 앞서요. 그러나 성능 면에서는 일본이 앞선다. 우리는 후발주자이지만 일본과 대등 또는 앞서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북한 미사일 뭐 능력이 안 돼. 그런데 사실 김정은이가 가서 딱 수찰하고 발사하는 것들은 거의 수준이 개발 완료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딱 미검증한 분야는 추진 기술, 유도 기술은 괜찮아요. 뭐 많이도 날리고 고도도 올라오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터지는 건 거의 안 봤단 말이죠. 거기 탄두를 원자탄 같으면 아무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남태평양 섬에서 뭐 폭발 실험도 하고 뭐 인랜드에서 육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핵 실험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좀 처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지도자가 원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겠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거 없으면 자기는 쓰러진다 생각하니까. 뭐 마치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에서 딱 둘러싸여 있으면서 너무너무 당했잖아요. 4차 중동전까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난 이후에는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금 이란하고 뭐 여기 주에서 건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건드리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무기 쓸 수도 있어요. 왜냐? 자기 존폐, 이스라엘은 한번 망해본다, 두 번인가 망해봤잖아요. 그 존재가 없어졌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쓸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겁내는 거죠. 이란은 핵무기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러면 이게 핵무기랑 미사일이랑 잠수함 요렇게만 있어도 전쟁이 나면 승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승리는 있는데 전쟁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시작할 때는 기습적으로 뭐 속전속결하는데 목표는 정해도 돈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요. 전쟁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항공기가 있지, 미사일이 있지, 육군 전차, 탱크, 뭐 저 자주포 이런 걸 운용해야 되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북한은 지금 딱 뭐 저 국제 제재 받고 그래 기름이 없으니까 훈련을 못 하는 건데 전쟁 수행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막 한 번째는 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쟁 수행력이 없기 때문에 뭐 굶어 죽으면서까지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건 정말로 돈도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거기만 매달린다는 거는 생존. 나 건드리면 나 이렇게 하겠어. 나 이렇게 건드리면 핵무기도 쓰겠어.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죠. 나를 건들지 말라. 그런 차원이죠. 그 이란과 이스라엘은 그냥 요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걸로 보세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또 전쟁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계속 세계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거의 피곤해하는 거예요. 지금 돈 내면 경제가 피폐해지면 다 싫어하잖아요. 이런 여론이 비등하게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그 이란하고 이렇게 지금 갈등이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중재하는 거죠. 미국도 뭐 미국 같은 데는 선거를 굉장히 의식한다고. 선거에 아니 갑자기 물가가 오르고 뭐 힘들고 하면 표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강력하게 이제 통제를 하겠죠. 그런 거 그냥 강대국의 논리. 이란도 마찬가지. 이란도 마찬가지인 게 이스라엘 나라는 벌집을 쑤시면 안 돼요. 모든 아랍권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잘못 건드리면 완전 죽거든. 죽자 살자 하는 데하고 그냥 자기의 그 정치적인 파워 뭐 그런 걸 위해서 그다음에 정권 유지를 해서 하는 거 틀려요. 이스라엘은 죽자 살자. 자기 나라가 없을 걸 항상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드려 가지고 1, 2, 3, 4차 중동전에서 재미 본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 이란도 자기 건드리면 자기도 피해오고 이스라엘은 기가 막힌 나라고 또 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을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국이 같은 편에 서 있고 미국이 또 중재하고 있잖아요. 양쪽을. 그렇기 때문에 확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 전 세계가 유가 올라가고 힘들었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이 생기면은 호르무즈 해협 젖줄이라 하잖아요. 세계 원유의 40% 이상이 그리 통과하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아우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는 하마스는 솔직히 말해서 조그마한 게릴라 세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쳤는데 이란이 화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뭐 수에즈우나 뭐 다 통제해 버리면은 세계 경제에 엄청나게 파급일 것 같기 때문에 많은 데서 이렇게 지금 자제를 권유하고 있죠. 교수님께서는 그 중동 전쟁이 왜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바로 벌어지는 거라고 보세요? 뭐 방송에서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쭉 이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멸망했다가 다시 복원해주고 이런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도 뭐 전쟁은 하늘에 속한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도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하고 역사하고 딱 일치하는 걸 우리는 가끔 본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많이 이 연구는 안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이념적인 거, 그다음에 다 무슬림이나 뭐 유대교나 저 기독교나 다 한 뿌리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는 거 비슷한 거예요. 형제간에 한 부부 간에 싸우는 거 비슷한 이런 개념인데 그것은 인류가 존속하는 날 계속 갈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이란이나 사우디 이런 데는 뭐 무슬림인데 시아파냐 뭐 무슨 파냐 해가지고 계속 그 갈등을 이루고 그런 것들은 참 우리 인력으로 통제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좀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인구의 한 40% 정도가 옛날에 러시아인, 소련인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족 개념이 비슷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자꾸 나토 쪽에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나토 편입하려고 그러니까 겁을 주는 차원에서 시작한 거거든 사실. 그리고 적당히 끝날 줄 알고. 그래 이거 전면전이 아니고 원래 전쟁이 빨리 끝나려면 사생 결단을 해야 돼요.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정도로 해야 그게 끝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에 겁을 주려고 했던 시작했는데 출구 전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100% 자기 영토로 편입하고 완전 굴복시키겠다면 뭐 100만 동원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러시아도 그렇게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뭐 많지 않았어요. 왜 전쟁을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친척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집령을 많이 내릴 수 없어.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시작할 때 30만 명 정도 이렇게 동원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또 방어한 입장이니까 한 70만 명 정도 그러니까 그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재래식 무기를 다 소진할 정도로 또 대리전 양상을 펼친 거예요. 뭐 나토하고 미국에서 도와주고 러시아는 자기 힘으로 막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나토하고 미국에서 도와주니까 안 되잖아요. 대리전 양상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해 젤렌스키가 모스크바를 아마 공격했으면 러시아 국민들이 확 일어났을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전면전으로 가자. 근데 자기 나라한테 계속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러시아는 관심 없는 사람도 있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자기 영토에서 이루어지니까 저는 그래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 젤렌스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전쟁 중에 뭐 무기여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투가 지지분하게 됐거는 사생결단하지 않았다. 전투가 침략전쟁 비슷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만 이루어졌다. 오고 가는 게 없어져요. 미사일 공격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러시아에서 그리고 완전하게 뭐 함락시켜버리겠다 이런 의지도 없었고. 그다음에 너무나 강력한 상대 나토와 미국이라는 데서 딱 뒷받침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쓸까 말까 만장만장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못 쓰잖아요. 막 너무 강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 전쟁 양상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전쟁이 지지부진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그 한 가지가 이제 중국하고 또 미국과의 경쟁을 또 한번 보고 싶은데요.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길 수 있는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은 뭐 투르키데스 함정이라고 하는데 1등하고 2등은 항상 그 갈등이 있었어요. 뭐 1등은 2등을 누르려고 2등은 1등을 뭐 능가하려고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사력 차원에서 보면은 현대전은 뭐 정보전, 사이버전, 전자전, 그다음에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거, 먼저 보고 먼저 쏘지 못하게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 뭐 전자전 이런 것들, 사이버전 이런 것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이 훨씬 앞서요. 중국보다는. 그러나 지금 많이 따라왔고 중국이 능가하는 분야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핵무기는 거의 이제 유사일이 어떻게 한 번밖에 사용 안 했으니까 핵무기를 쏘면은 공멸해요. 상호 공멸. 그래서 핵무기를 MAD 그래도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그래서 대량 살상무기 그다음에 확증 파괴 너 죽고 나 죽다 그런 게 안 쓴단 말이에요. 핵무기를 빼면은 재래식 무기에서는 수적으로는 항공모함이 미국이 앞서고 나머지는 거의 다 중국이 수적으로 앞서요. 육해공군 다. 특히 함정수 같은 경우는 중국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전의 성격을 볼 때 먼저 보고 먼저 쏘고 특히 유성을 이용해서 핵심부를 타격 이런 거는 미국이 앞선다. 그러나 숫자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해군 같은 경우는 해전이 일어나면 일단 함정 수가 많아야 돼. 일단. 오래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핵무기는 핵전쟁은 미중 간에 일어날 수 없다. 핵무기를 쓰면은 누가 이길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재래식 무기, 핵무기가 아닌 걸 쓰면은 미국이 약간 우위에 있다. 그러나 중국이 그래서 2030년 중반까지는 미국하고 대등한 수준으로 하겠다 목표 설정하고 있어요. 가능하다고 예, 보세요. 예. 자기가 이 열세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미국을 능가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있죠. 그러면은 중국도 방위 사업비 엄청 많이 쓰겠네요. 중국이 이 방위 산업을 육성을 많이 시키고 등수 안에 들죠. 무기 수출은 예. 특히 뭐 잠수함 그다음 탱크 이런 거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 많이 수출해 왔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제일 그 망신당한 데가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무기 성능이 떨어져 성능이. 중국은 무인기 같은 거 많이 수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인도나 중국 이런 데서 러시아에서 무기를 많이 사왔어요. 근데 러시아가 무기 수출에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능을 보니까 뭐 형편없는 게 좀 많이 드러났어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대량 생산을 하는데 인건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가격 면에서는 다른 데 우수해요. 근데 성능 면에서 결함이 여러 번 나타났기 때문에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유럽 국가들 이렇게 하나하나별로 보면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럽은 나토라 있잖아. 네이토. 유럽 나토 연합 방위군이죠. 그러니까 유럽은 나토 분담금을 내요. 분담금 내 그거 가지고 훈련도 같이 하고 여러 몇 개 나라가 그 분담금 내에서 예를 들면 잠수함 없는 국가는 인접국 잠수함이면 같이 가 훈련도 해주고 그래요. 그 분담금 내에서.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같이 공동 대응하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함부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공격한 거 아니에요. 못하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도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자기들은 돈을 적게 내면서 이렇게 그동안 쭉 나토군을 운용해 왔는데 미국에서 계속 돈 더 내라. 그건 안 냈어요. 근데 이 러시아 전쟁이 터니까 GDP의 2%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기를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맹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동맹국을 형성하다가 30개 국가가 넘으니까 자기들끼리 분쟁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러겠네요. 그렇잖아요. 지네끼리 싸우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문제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나토 많이 편입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토의 국가는 군사력을 증가를 안 해도 되는 이점이 있어요. 연합방이니까. 그래서 사기 복지를 위해서 국민들 복지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 순위에서는 많이 앞서가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혹시 일본의 군사력은 어때요? 일본은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일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좀 앞서요. 육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48만 명 정도 되고 병력이 그래요? 일본은 24만 5천 명. 그것밖에 제일 안 차이가 돼요? 많이 나는 게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함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숫자적으로 많아요. 근데 총 톤수 해군력 하면 총 톤수 뭐 하고 숫자 개별 함정 숫자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함정 숫자는 말하는 총 톤수에 우리가 밀려요. 그다음에 성능도 앞서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F-15 현 세대에서 제일 잘 싸우는 항공기 중에 하나가 F-15예요. 우리도 가지고 있고 일본도 가지고 있는데 F-15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공동 생산해요. 일본은.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성능면에 앞서 있다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좀 앞서요. 그러나 성능 면에서는 일본이 앞선다.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 총 통수 면에서 그렇고 일본의 한 3분의 2 정도 돼요. 우리 수준이.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은 뭐 평화헌법 해가지고 군대를 갖지 않겠다 했는데 요즘 뭐 아베 총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군사력 증강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는 오히려 뭐 병력이 적고 그렇지만 또 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다고 좋아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 포텐셜 파워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제 목표하는 것이 미국의 도움 없이 중국을 자기 혼자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무시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네. 그 해군 쪽에 계셨으니까 그 일본의 뭐 이지스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적할 만한 저희가 해군력을 갖고 일본의 해군 능력은 엄청나요. 원래 항공모함 제일 먼저 항공모함이라는 배로 이름을 지으면서 만든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요. 1922년 호슈라는 9,500톤급 항공모함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 전에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그 전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상선을 개조해 가지고 만든 거고 실질적으로 항공모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건 일본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항공모함 전쟁을 일본이 주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미국한테 항공모함 전투에서 져서 패망의 길을 갔지만은 그래서 일본은 항공모함 만들 수 있고 2차 대전 때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항공모함이 주로 싸웠는데 그때가 한 2만 톤에서 3만 톤짜리였어요.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야마토급 전함은 7만 2천 톤 했어. 거함 거포주의. 예, 그래가지고 뭐 사람 몸이 들어갈 만한 좀 포식이 컸단 말이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2차 대전 패망하면서 군대를 갖지 않겠다 해가지고 쇠퇴의 길을 걸었죠.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한 70여 년 동안 안 하니까 근질근질하죠. 사실 뭐 우리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우리 뭐 다 반성했잖아. 전쟁이 일어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극우들이. 그래서 요즘 서서히 이제 군사력 증강하고 있죠.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는 전투함 중에 가장 최신 현대 전투함 제일 싸움을 잘하는 전투함이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미국에서 개발한 이지스라는 건 신의 방패라는 정도로 자한 방위 능력이 얼등하게 추워 3중 4중으로 그냥 외부에서 항공기나 포가 미사일을 하면 자동적으로 방어하는 거. 그 신의 방패라는 그게 이지스 구축함인데 그걸 미국에서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일본, 우리 이 3파전이 이지스 구축함. 우리도 그 정도 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뭐 호주나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 가지고 있는데 스페인 이런 데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전투함 건조 능력, 특히 잠수함 건조 능력 이런 거는 일본이 굉장히 앞서간다. 그러나 우리는 후발주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대등 또는 앞서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교수님께서 보실 때 그 앞으로도 이런 뭔가 옛날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게 요즘에 전쟁 이슈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옛날 과거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세요. 세계는 지금 이제 자원을 고갈 시대에 한다. 예를 들면은 뭐 석유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고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전쟁 끊임이 없죠. 원래 전쟁의 역사 보면 석유 가지고 다 이렇게 지배하고 누가 이 석유를 지배하는 이것이 큰 포션을 차지했단 말이죠. 아무튼 뭐 인류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육지의 자원이 고갈되니까 해양 쪽으로 나가냐. 해양은 최후의 자원을 보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남사본도 같은 경우는 그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이런 데가 다 그 한 해역에 지금 그 인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해양 자원 때문에 은근 계속 갈등을 빚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차지하려고. 그래서 육지에 있는 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로 가고 있고 땅 따먹기 하다가 이제 해양 영토를 위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끊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남사곤등 같은 경우는 뭐 석유 저장량이 세계 2위다. 이건 뭐 추산이니까.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도 뭐 6위다. 세계 저장량이 그 큰 광활한 해역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어획자원도 10% 이상 세계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음 구역이 이제 북극해란 말이에요. 북극해도 세계 현존한 지하자원의 22% 거기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을 통해서 각국 간의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할 정도로 계속 지속돼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힘을 키워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는 한미 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미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제를 이렇게 큰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이 주둔하면서부터는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안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군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미군이 있을 때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미국이 떠났을 때 우리 건들지 못하게 자각 능력을 이제 우리가 확보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휘둘리고 특히 이제 뭐 미국과 중국 간의 태평양 전쟁, 태평양 패권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너희들 도와줬으니까 우리 너희들 참여해. 대만 뭐 전쟁이 일어나면 참여해 하면 우리가 그냥 노 할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다음 중국을 지나치게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우리가 주판을 퉁겨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면은 정말 젤렌스키 같이 자기 나라에서 계속 2년 동안 전투하고 그 바보 같은 짓을 우리도 우를 범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은 우리 정치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주변국으로 인하여 우리가 피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북한은 거의 핵무기를 빼놓고 능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모든 걸 다 빼놓고 핵미사일 계속 뭐 시험 발사하고 하면서 우리를 뭐 위협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나 전쟁은 사실 돈 없으면 지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를 건드지 못할 정도의 우리의 능력은 키워야 된다. 그게 자주국방 능력이고 거기에 우리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K9 자주포, K2 전찬, FA-50 뭐 항공기, 전투기, 그다음에 잠수함, 장보고 잠수함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뭐 세계에서 눈뚝 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출하고 우리도 무기를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자각 능력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